세상에서 가장 고약한 적이 누군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 내 꿈을 가로막은 환경, 또는 기회조차 주지 않은 세상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언젠가 깨닫게 됩니다.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혹시 또 자기계발서야? 또 뻔한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생각, 그 의심의 목소리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볼 주인공입니다. 몇 해 전, 한 여성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선생님, 저는 제 자신이 참 이상해요. 입으로는 늘 성공하고 싶다고 말하면서도 막상 기회가 찾아오면 제가 스스로 그걸 망쳐버리는 것 같아요. 마치 제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서 일부러 그 길을 막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제 안에도 비슷한 감정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안에는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나와 그걸 방해하는 또 다른 나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을요. 다이어트를 결심하면서도 냉장고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 새벽에 일찍 일어나겠다고 다짐하면서도 알람을 끄고 다시 잠드는 자신을 볼 때,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잘해주겠다고 생각하면서도 화를 내고 후회하는 자신을 마주할 때, 이런 순간들에서 우리는 묻게 됩니다. 내가 정말 나인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하나의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교묘하며 가장 고약한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강력한 동반자 역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실패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습니다. 그 누구 때문이라고, 그 상황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한참이 지나고 돌아보면 진짜 싸움은 바깥이 아닌 내 마음 안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루에도 수십 번 자신을 깎아내립니다. 나는 안 돼. 나는 원래 이래. 나는 나약하니까. 그 말들은 마치 거울처럼 마음속에 새겨지고 결국 우리는 그 말이 만든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외부의 한마디 비난보다 더 날카로운 건 내가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독한 말들이 날 매일 조금씩 갉아먹죠. 자신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사실 타인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믿어버린 나의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우리는 친숙한 얼굴을 마주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알고 있을까요? 심리학자 칼 융은 그림자 섀도라는 개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림자란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또 다른 면, 즉 의식 밖으로 밀어낸 어둠의 영역을 말합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리 안에는 여러 명의 내가 살고 있습니다.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나, 편안함과 안전을 추구하는 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나, 숨고 싶어하는 나, 사랑하고 싶은 나, 상처받기 싫어하는 나. 이 모든 나들이 때로는 조화를 이루고 때로는 치열하게 갈등합니다. 괜찮아. 내일 시작하면 돼. 지금도 나쁘지 않잖아. 실패하면 어떡해? 차라리 시도하지 않는 게 나아.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평범하게 사는 게 좋아. 이런 목소리 너무 익숙하지 않나요? 이 목소리의 주인이 바로 우리 내면의 적입니다. 하지만 이 적은 결코 악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적은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며 접근합니다. 널 보호하려는 거야. 위험한 일은 하지 마. 지금도 충분해. 실패하면 상처받을 텐데 그냥 이대로 있자.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이 목소리는 우리의 성장을 두려워합니다. 변화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불확실성을 의미하고 불확실성은 위험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부터 생존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때는 새로운 것, 낯선 것은 곧 위험을 의미했습니다. 동굴에서 나가면 맹수를 만날 수 있었고, 새로운 열매를 먹으면 독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도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합니다. 새로운 직장, 새로운 관계, 새로운 도전. 이 모든 것들을 잠재적 위험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믿지 못할까요? 좋은 말은 귀에 잘 안 들어오고 비난과 조롱은 오래 남습니다. 칭찬은 흘려듣고 비판은 가슴에 새깁니다. 왜일까요?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시도하려고 할 때 혹시 또 실패하면 어쩌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괜히 나섰다가 더 상처받는 거 아냐? 그렇게 자기 마음속에 비겁한 소리가 한 걸음 내딛기 전부터 발목을 잡습니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두려움, 의심, 그리고 주저함입니다. 우리 내면의 적은 놀라울 정도로 창의적입니다. 운동을 안 하는 이유. 오늘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충분히 움직였어. 비가 와서 못 가겠어. 어제 계단을 많이 올라갔으니까 오늘은 쉬어야지. 공부를 미루는 이유. 지금은 집중이 안 돼. 컨디션이 좋을 때 하면 더 효율적일 거야. 이 책보다 더 좋은 책이 있을 텐데.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해. 도전을 회피하는 이유. 나는 원래 그런 타입이 아니야. 시기가 좋지 않아. 더 준비를 해야 해. 인간관계에서 물러서는 이유. 저 사람은 나보다 레벨이 높아. 나 때문에 분위기만 어색해질 거야. 어차피 나를 좋아하지 않을 거야. 이 모든 합리화 뒤에는 하나의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변화와 성장이 가져올 불편함과 불확실성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말했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히 방에 혼자 앉아 있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다. 우리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바쁘게 지내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자신을 달래려고 합니다. 스마트폰, TV, 음식, 술, 쇼핑. 무엇이든 좋으니 자신의 내면에서 들리는 목소리를 외면하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즉시 만족의 시대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원하는 것을 주문하고 스와이프 한 번으로 새로운 자극을 얻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변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육이 자라려면 며칠이 아니라 몇 달이 필요하고 새로운 습관이 자리 잡으려면 몇 주가 아니라 몇 달이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적은 이 점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일주일 했는데 변화가 없네. 소용없어. 한 달 했는데도 그대로네. 내가 안 되나 봐. 다른 사람들은 더 빨리 성공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즉시 만족을 주는 것들로 돌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고약한 적을 없애야 할까요? 사실은 그 적도 나를 지키려다 그런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으려고, 상처받지 않으려고,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방식이 지나치면 우리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해하고 말을 걸고 그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진짜 성숙입니다. 내 안의 비판자를 단호하게 다루되 적처럼 여기지 말고 내 일부로 인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내 편이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내면의 적이 사용하는 가장 교묘한 무기 중 하나는 완벽주의입니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면 시작하자. 완벽한 계획을 세우면 실행하자. 완벽한 조건이 되면 도전해보자. 완벽한 실력이 되면 그때 나서자. 하지만 완벽한 순간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완벽주의는 행동을 마비시키는 독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소설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한 첫 문장을 쓰기 위해 6개월을 보냈습니다. 완벽한 첫 문장 없이는 소설을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한 줄도 쓰지 못했습니다. 작가 볼테르는 완벽은 선의 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우리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완벽주의의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을까요? 바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비판받을 거야. 완벽하지 않으면 실패할 거야 라는 두려움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걸작은 불완전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모차르트의 첫 번째 교향곡은 그의 마지막 교향곡에 비해 조잡했습니다. 피카소의 첫 번째 그림은 그의 나중 작품에 비해 어설펐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첫 번째 컴퓨터는 지금의 아이폰에 비해 원시적이었습니다. 모든 대가들은 불완전함에서 시작해서 계속 발전해 나갔습니다. 혹시 당신은 자기 자신을 싫어하는 습관에 중독되어 있진 않나요?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왜 나는 항상 이래?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반복되는 자기 비난. 그건 절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학대일 뿐이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잘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실수해도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은 완벽해서가 아니라 존재만으로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가 당신 자신이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타인에게도 진짜 온기를 줄 수 있습니다. SNS를 켜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화려한 일상을 봅니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여행지, 성공한 모습들. 그리고 우리 내면의 적은 속삭입니다. 저 사람에 비해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왜 저렇게 못해? 이미 늦었어. 저 사람들은 이미 저만큼 성공했는데 너만 뒤처져 있어.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들의 고민, 실패, 좌절, 불안은 보이지 않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보는 완벽한 커플 사진 뒤에는 그들이 나눈 다툼이 있습니다. 페이스북에서 보는 성공 스토리 뒤에는 수많은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는 화려한 일상 뒤에는 촬영하지 않은 평범한 24시간이 있습니다. 테디 루즈벨트는 말했습니다. 비교는 기쁨의 도둑이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만의 여정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자신의 1챕터를 다른 사람의 20챕터와 비교하며 좌절합니다. 작년에도 실패했는데 올해는 뭐가 다를까? 3년 전에도 똑같은 다짐을 했는데 결국 포기했어. 어차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변하려고 수없이 노력해봤지만 결국 제자리야. 과거의 실패는 미래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족쇄가 됩니다. 하지만 과거는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에디슨은 1000번 실패한 후에 전구를 발명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1000번 실패한 기분이 어떠냐고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켜지지 않는 1000가지 방법을 찾은 거다. 스티븐 킹의 첫 번째 소설 캐리는 30번 거절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실패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험이고 데이터이며 성장의 재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은 현재의 행동을 마비시킵니다. 우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 걱정하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미룹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가 걱정하는 일의 85%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는 15%의 일들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견딜만 합니다. 부처는 말했습니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현재 순간에 집중하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실패하면 창피할 텐데. 저 사람들보다 못하면 어떡하지?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관객들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씀드리면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심리학에서 이를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자신이 무대 위의 배우처럼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자신만의 무대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거울 속의 나를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괜찮아. 지금까지 참 잘 살아왔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온 너는 참 대단해. 그 말 한마디에 많은 상처들이 녹아내립니다. 진짜 나와 화해하는 건 큰 성공이나 멋진 성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 세상에서 당신을 가장 오래 함께할 사람,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우리 내면의 적을 이기는 첫 번째 단계는 그 존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핑계를 대고 있구나. 지금 내가 미루고 있구나.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지금 내가 완벽주의에 빠져 있구나. 이런 순간적인 인식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마음챙김이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판단하지 않고 그저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불안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나는 불안한 사람이다라고 동일시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과 감정도 우리를 지나갈 뿐입니다. 우리가 그 구름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면의 적은 우리에게 큰 변화를 요구합니다. 확실하게 바뀌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라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작은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책 한 페이지 읽기, 매일 물 한 잔 더 마시기, 매일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기, 매일 계단 한 층 더 올라가기, 매일 고맙다는 인사 한 번 더 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제임스 클리어는 그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1%씩 나아지면 1년 후에는 37배 나아진다. 하지만 매일 1%씩 나빠지면 1년 후에는 거의 0에 가까워진다. 이것이 바로 복리의 마법입니다. 작은 변화가 시간과 함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우리는 의지력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의지력은 한정적인 자원입니다. 하루 종일 의지력을 사용하면 저녁에는 고갈됩니다. 하지만 환경은 24시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운동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놓으세요. 책을 읽고 싶다면 휴대폰 대신 책을 손에 닿는 곳에 두세요.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정크푸드를 집에서 치우고 과일을 보이는 곳에 두세요. 일찍 자고 싶다면 침실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치우세요. 환경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뀝니다.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혼자서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에게는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같은 목표를 가진 친구, 우리를 지지해주는 가족, 우리의 성장을 응원하는 멘토, 같은 어려움을 겪는 커뮤니티.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변화와 성장은 마라톤과 같습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함께 갈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내면의 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두려움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할 두려움, 혼자가 될 두려움, 부족함이 드러날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의 뿌리에는 하나의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입니다. 하지만 여기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배울 수 있습니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가장 고약한 적은 언제나 나였지만 가장 든든한 편도 역시 나일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믿어줄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안아주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온전히 안아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안의 적을 적으로만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어있는 진짜 나를 마주해 보세요. 자신을 이해하려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적과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 걷는 사람이 됩니다. 가장 고약한 적이 나 자신이라면 가장 소중한 친구도 나 자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기억해 주세요. 놀랍게도 우리 내면의 적을 완전히 제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를 인정하고 동반자로 만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접근입니다. 아, 지금 내가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래, 새로운 일을 시작하니까 당연히 무섭지. 하지만 그래도 한 발짝씩 가보자. 이렇게 내면의 목소리와 대화하세요. 적대시하지 말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매일 아침 잠에서 깰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편안함을 선택할 것인가, 성장을 선택할 것인가, 핑계를 선택할 것인가, 행동을 선택할 것인가,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용기를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한 발짝씩, 하루씩 자신만의 속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고약한 적이었던 자신이 이제는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이해하세요. 자신을 용서하세요. 그리고 자신과 함께 걸어가세요.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잔잔한 위로가 닿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당신 곁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이 콘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별책룸이었습니다.